네,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린쌤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회가 3단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3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내용을 살펴볼지 한번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단원에 배우는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원의 단원 이름은 보는 것처럼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이 공공기관의 뜻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주민 참여는 참여하다라는 뜻을 알 테니까, 주민이 어떤 것에 참여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단원에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라고 하는 큰 단원의 이름 밑에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그게 작은 1단원이 끝나면 작은 2단원인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이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공공기관입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이 공공기관의 뜻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공공기관은 크게 공공과 기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 뜻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이란 뜻, 이 공공이란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기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우리는 공공기관이 무슨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공공의 뜻이 뭔지 선생님이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줄게요. 이 공공의 뜻을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거를 준비했어요. 네이버에는 사진이 있으니까 이 사진에 가서 공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쳐봅시다. 공공. 네, 그러면 여기 볼까요? 조금 쭉쭉쭉쭉쭉 확대를 해서 보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말이 조금 어려운데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국가나 사회 구성원은 쉽게 말해 시민, 주민, 뭐 국가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주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나 주민,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즉, 두루 관계되다는 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관계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공원이 들어서는 건 나만 그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용하겠죠. 그래서 그 공원을 우리는 공공공원 또는 그 역시 그런 행동 자체를 공공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도서관이 생긴다. 이 도서관은 나만 쓰나요? 그렇지 않죠. 이 도서관은 우리 동네 주민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즉 두루두루 다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도서관을 우리는 보통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이란 여러 사람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뭘까요? 기관. 네, 기관을 좀 찾아보면 네이버에 기관이라고 쳐서 네이버 사전을 살펴보면 여기에 화력, 수력 이런 말들이 있고 여기에 사회생활 영역의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회생활 영역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게 하나의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떠한 단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시설일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말한 도서관, 좀 전에 말한 공원 이런 것들이 또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 이런 것도 사실은 기관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연결을 해보면 공공은 여러 사람에게
두루. 이 두루라는 건 많은 사람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 네, 영향이 가는 거예요. 공공은. 기관은 뭐냐? 기관은 어떠한 생활을 위해서 역할, 목적을 갖고 목적을 위해 만든 뭐 이게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뭐 조직 뭐 이렇게 이게 무서운 그런 거 아니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결국엔 이런 내용이 돼요. 공공기관은 여러 사람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해보면 여러 사람을 위한 조직이나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조직이나 기구는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책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사용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도서관 있었어요.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선생님 요즘에 소포, 편지나 이런 거 보낼 때 있거든요. 예, 우체국 같은 거. 또 지금 여러분이 오고 있지 못하지만 학교도 그래요. 네,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책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책을 보면 그렇게 공공기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책을 보았더니 이 96쪽과 97쪽에 넓게 퍼져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여기 뭐가 보이나요? 우체국이 보이죠? 봉투에 주소와 이름, 우편번호를 적어주세요. 네. 아저씨, 제 편지도 배달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쵸. 이거 우체국도 공공기관이에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서 여러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죠. 살짝 따끔할 거예요. 네. 괜찮아. 네, 여기는 보건소예요. 우리 학교 맞은편에 남동구청 보건소 있죠. 네, 보건소 있죠? 그래서 그 보건소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예방접종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건소까지 봤고, 위에 보니까 경찰서 있네요. 네, 맞아요. 경찰서도 공공기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사람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역할? 네, 맞아요. 안전,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서도 한번 볼게요. 경찰서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서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 맞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앞서 본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 주민들이 편리하거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공기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주민의, 시민의, 국민의 안전 또는 편리한 생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경찰서 위쪽에 있는 소방서도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소방서 역시도 국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시청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시청은 가깝진 않지만
학교 바로 맞은편에 남동구청이 있죠. 구청 역시도 시청과 함께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금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거리의 쓰레기통을 더 늘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이 많으면 주변이 더 더러워져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분들은 뭐 이제 세금 문제, 이런 세금과 관련된 걸 문의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서 벌어지는 문제, 즉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고민할 때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할 때도 이 시청에서도 역할을 하고요. 역시 구청에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민단체는 사실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아니고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지금 이 단체의 경우에는 환경 보호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고 매우 중요한 문제야 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지역의 문제와 주민 참여라는 부분에서 연결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3단원 전체로 봤을 때 공공기관도 있지만 주민 참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는 이 주민 참여 부분과 연결돼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이렇게 공공기관들도 살펴보고요. 지금 시민단체가 했던 것 또는 아까 시청 영상에서 보였던 것 중에 쓰레기통을 만들자 만들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역시 이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이나 이야기 등을 나눠보는 것과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96,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공공기관들도 있고 그 다음 지역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우리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과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를 살펴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그렇죠? 이거 하나 배우고요. 그 다음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기보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의견이 모이고 더 좋은 의견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태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가장 바쁜 곳이 공공기관 중에는 보건소가 가장 바빠요. 여러분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 받아보면 그 중에 예를 들어 혹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해요? 네, 보건소로 가라고 해요. 일반 병원으로 가지 않고 보건소에 가요. 그래서 보건소가 그런 공공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요즘에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볼게요. 네, 한 장 넘겨보면 이제 공공기관과 또는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98쪽에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옛날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뭔가 지금 불이 난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네, 지금 막 불이 난 것 같아요. 불이 난 내용 한번 들어보죠. 옛날에는 주로 나무로 집을 지었고 집과 집 사이가 가까워서 불이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큰 불이 되어 큰 피해를 봤어요. 이를 보다 못해 나라에서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여 금화도감을 만들었습니다. 금화도감, 언뜻 들으면 무슨 돈 같기도 한데 금화도감을 만들었어요. 금화도감은 오늘날의 소방서와 비슷한 곳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한자 뜻을 알겠네요. 이 금자는 황금 금자가 아니라 금지하다 금자, 막다 금자인 것 같아요. 화는 불화자고요. 도감은 보통 기관과 같이 사용하는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도감이다 그러면 기관이다 라는 말과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불을 막는 기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소방서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불이 나면 지금의 소방관과 같은 금화군이, 즉 불을 막는, 금화하는 사람들이 출동해서 불을 껐지요. 옛날에는 오늘날의 보건소와 같이 해민서라는 곳도 있었어요. 해민서라는 곳이 현재의 보건소와 비슷하군요. 해민서에서는 병에 걸린 백성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어요. 그렇군요. 이 공공기관 역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두루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해민서는 많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감기 같은 병은 물론이고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감염병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감염병 치료, 현재 우리의 이 시대의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러면 금화도감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금화도감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소방 방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었고, 또한 소방 전문가는 금화군의 활동에 힘입어 대형 화재 시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화재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금화도감, 재난으로부터 백성을 지켰던 소방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네, 조선시대에 있었던 공공기관이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공공기관은 사실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조선시대보다 더 뒤의 시대인 고려시대나 아니면 삼국시대에도 아마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돼요. 여러분 책 99쪽이죠? 99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라는 주제 안에 공공기관, 주민 참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혹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마인드맵 어떻게 쓰나 예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시도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건 공공기관에 대한 예시예요. 네, 종류를 뽑아서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역할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 그리고 이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공부를 해볼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하기. 그래서 우리가 역사인물 공부했을 때 면담하기, 답사하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학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에게 면담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어른들께 여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문을 찾아볼 수도 있고, 견학할 수도 있죠. 이 견학과 비슷한 말이 맞아요. 답사예요. 답사.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에 대한 마인드맵 힌트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지역의 문제는 뭐가 있지? 소음 문제, 교통 문제, 환경오염, 안전 문제. 그러면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지역 문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평소에 관찰하거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가거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민 참여할 때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는 건 되게 자세한 거라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아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교과서에 있는 99쪽에 있는 마인드맵을 완성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 이 단어를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이나 뜻을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여기에 공공기관은 네, 개인의 이익보다 주민 전체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공공, 여러 사람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곳. 근데 그 역할이 소방서는 또 경찰서는 주민의 안전 또는 화재 예방, 뭐 시청이나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 그다음에 우체국은 주민의 소통을 담당할 수도 있겠죠. 편지를 보내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네, 이렇게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민 전체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곳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지역 문제가 되겠죠. 지역 주민의 삶을, 여러분도 혹시 경험했던 지역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선생님은 선생님 집에 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의 문제로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길가에 주차를 해놔가지고 자동차가 다니기가 어렵거나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 다음 주민 참여란 무엇일까? 네,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즉 주인이 돼서, 중심이 돼서 참여하는 것을 주민 참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9쪽에 마인드맵과 다음 공공기관과 또 지역 문제, 주민 참여의 뜻을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화면을 계속 봐야 된다면 화면을 잠시 멈춰두고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사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한 장 넘겨보면 이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